예, 대수 개념 강의 12강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수열이란, 그래서 수열이 뭔가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음, 좀 알아두실 거는 지금 이제 1, 2, 3, 4, 5, 6, 7, 8, 9단원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이번 강의는 7단원하고 관련된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수혈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뭔지라는 것과 조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들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 뭐 별로 안 중요하네. 건너뛰어도 되겠네. 아니요, 아니요. 이게 수능을 준비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수열들이 실제 수능에 나오는 수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형화된 수열을 갖다가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다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식으로 쓸 수 있는 막 지금 수열도 안 배웠는데 너 뭔 소린가 싶겠지만은 아무튼 수열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잘못해 버리시면은 예, 좀 나중에 돼서 더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완급 조절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 강의 끝나고 나면은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강의 주제가 그렇고요. 그러면은 7단원의 한 절반 정도를 푸시면 되세요. 그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은 예, 등차 수열, 우리 7단원이 반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런 반반 되게 될 건데 그걸 좀 배우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비 수열 끝나시고 나면은 예, 7단원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영강에서 말씀드렸듯이 7, 8, 9로 가는 게 아니라 7, 9, 8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설명, 말뜻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즉 수열이라 하는 거는 또 봐요. 수학에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의 나열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뭐 규칙이 있어도 아니 오히려 어떻게 뭐 무규칙성이 요즘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관심사기도 합니다. 예, 뭐 랜덤성, 완벽한 랜덤성에 대해서도 그거 됐고 되셨어요? 되셨어요는 무슨 되긴 뭘 때. 예, 어찌됐든 숫자의 나열을 갖다가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우리가 또 배우고 지금도 이제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대학교 과정에서도 배우는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유한한 나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어떤 숫자 100개를 나열한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이제 유한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별 관심 없어요. 유한한 숫자의 나열은 진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숫자들의 무한한 나열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중에 미적분 가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무한한 나열을 갖다가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의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하는 수열,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 규칙이라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즉, 이 수열이라는 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을 갖다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몇 가지 예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규칙이라는 걸 갖다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왜냐면 이 얘기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넣었더니만은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복잡해지는데, 저 수열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하고, 나름 잘했습니다. 예, 전공할 때도 수열 꽤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꽤 하는 게, 난 답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뭐 물론 내가 논문 쓰고 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정리된 어떤 이렇게 이걸 보여줄 수 있어서 교수들이 되게 좋아했어. 되게 좋아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고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때 가서 얘기고 우리는 지금 답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빠르게 캐치해내고 답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건 왜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도 방법이고 저뭐 공식만 알려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 이거 개념 강의 저도 한 2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개념 강의를 갖다가 다 20분 안에 커트해가지고 저도 뭐 써놓고 됐지? 됐어요? 이거 이해가? 외워?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단은 성격이 잘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 지식의 전달일 수도 있는데 경험의 전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경험상의 전달을 갖다가 하자면은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조언 두 가지, 총 세 가지가 되겠지만은 드리고자 하는 조언에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갖다가 먼저 까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 집착하지 마세요. 절대로 집착하지 마세요. 저는 시계 굉장히 집착을 한 사람입니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되게 대학교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이쁘게 봐주실 건데 그건 나중 얘기. 일단 대학부터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시계 집착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되셨어요? 우리 답지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풀이가 좀 유치하면 어때? 유치 오케이. 되셨어요? 요거 꼭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 막 문제 풀다 보면 막 손가락 발가락 쓰고 있고요. 막 숫자 막 진짜 막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 식 만들기 전에.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규칙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규칙을 찾아내고 어떤 숫자를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지. 되셨어요? 규칙을 찾아내시려면은요, 계산을 덜 해야 돼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사칙연산. 다들 잘 하시는 거 압니다. 나중에 하시면 돼. 제일 나중에 하시면 돼. 제가 삼각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화 잘 하시는 거 알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고요. 왜? 식 도중 도중에는 유리화 안 한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어. 계산 도중 도중에는.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계산을 해버리면 오히려 규칙이 뭉개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규칙이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해버리면 이 규칙성이 뭉개져요. 자, 요거는 이제 등차 수요에 들어가시면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수 명심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다음 장에서 나오는 결론도 명심을 갖다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를 갖다가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열뿐만은 아니지만은 수열에서는 물론 공식도 중요해요. 예, 수열 공식 몇 개 안 됩니다. 삼각비처럼 그렇게 복잡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는 않은데 기호에 대한 이해, 공식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호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은 시그마도 조금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걸 안 하고 갔더니만은 예,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규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어떤 숫자들을 갖다가 나열하면서 규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2, 3,
4, 5 이런 숫자들을 나열할 건데 무한한 숫자들의 나열이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점점점 콤마 100 이라고 했으면 얘는 유한한 숫자의 나열이죠. 그죠? 2에서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뭐 어떤 숫자들 나오겠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무한한 숫자들의 나열을 갖다가 할 거니까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수의 지금 제가 수를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 수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나올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으면은 규칙이 있는 거고 규칙이 있으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수열이 되게 될 겁니다. 추론하실 수 없다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좀 덜 스마트 하셨거나 아니면은 수열이 아니었겠죠. 아니 수열이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그 규칙이 있는 게 수열이다. 관심 있는 수열이 아니라 그 어찌됐든 수열이다. 수열이 아니었거나 본인이 규칙성을 못 찾아냈거나.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점점점이라고 했을 때 뭐가 될 것 같죠? 6이 될 것 같겠지. 만약에 아닌데 6 아닌데 10이었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왜 10인지를 갖다가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10으로 갈 수 있는 규칙성이 앞에서 도대체 뭘 보고 그게 10으로 갈 수 있는데를 갖다가 설명을 해야지 수열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억지일 뿐인 거지. 그 누가 10 그러면 아닌데 50인데 뭐 그거 50 왜 50이냐고 되셨나요? 예 그렇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뭐 이거는 적어놓고 아니야 아니야 별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수열들을 갖다가 제가 뭐 좀 몇 개를 갖다가 나열을 해볼 테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규칙성이 보인다면은 수열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규칙성대로 그 다음에 점점점에 나오는 숫자가 뭘지를 갖다가 추론해 주시고 만약에 이 숫자들의 나열이 규칙성이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은 수열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갖다가 한번 해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 쉽게 가자. 그 다음에요. 또 하고 적자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고 나 너무 이렇게 좀 그거 하긴 했네. 예, 요렇게만 일단 좀 아니다. 요 마지막 거는 에이 굳이 자 제가 지금 수를 갖다가 한 둘, 넷, 여섯, 여덟, 10개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했거든요. 잠깐 포즈 하셨다가 멈추시고 뭐 수열이다 싶으시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수열이다 싶으면 본인이 규칙을 찾았다라는 소리니까 그 규칙에 의거해서 콤마 다음에 나오는 점점점의 첫 번째 숫자가 뭘지를 갖다가 한번 써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포즈하고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해보시고요. 하셨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답을 갖다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수열 아니죠. 수열입니다. 수열이고요. 수열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좀 세모로 두겠습니다. 그냥 제가 장난 좀 쳐본 거예요. 수열입니다. 수열이고요. 수열입니다. 에이씨, 수열이고요. 수열입니다. 아니, 수열 아닌 게 하나밖에 없었네. 한 12개를 갖다가 섞어서 넣을 걸 그랬다. 너무 솔직 담백하게.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3일. 이제부터 한번 규칙 한번 찾아봅시다. 3, 1, 5, 4, 7, 뭐, 여기서 혹시라도 규칙성 찾아내신 분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때나 쓴 건데, 거기에 규칙성이 있었다라면은, 경천 동지할 노릇이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 아무 때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저는 수열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숫자는 이 다음에 나올 숫자가 뭐겠죠? 17일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왜? 지금 보니까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앞에 숫자에다가 더하기 3 하면 나오는 숫자였네. 되셨어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엄마야, 곱하기 2, 곱하기 2. 즉, 여기는 얼마가 되겠네? 8이 되겠네, 라고 하는 규칙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무분별한 숫자들이 아니라 전 숫자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거 뭐 수열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계실 거세요. 수열이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평소에 조금 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훌륭한 능력자 한 번만에 규칙을 찾아내셨다라면은 수열입니다. 이 숫자들의 규칙은 뭘까요? 요 두 숫자를 더해 주시면은 2가 나오는 거예요. 요 두 숫자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은 3이 나오는 거예요. 요 두 숫자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은 5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두 숫자의 합이 다음 숫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 나올 숫자는 1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에이, 억지, 이거야말로 쌤 네가 말했던 억지가 아니라 이거 되게 유명한 수열입니다. 자, 일단 다섯 번째는 잠깐 패스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열 혹시 이것도 규칙성 찾아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다음에 올 숫자는 21이 맞을 겁니다. 여기 다음에 올 숫자는 63이 되게 될 거예요. 아이씨,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 자, 규칙성 혹시 찾아내셨나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더하기 2 하거든요.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는 지금 더하기 3이야. 여기는 더하기 4야. 여기는 더하기 얼마네? 5네. 즉, 여기는 더하기 6이었겠네. 여기는 더하기 얼마? 7 해줘가지고 28이 되겠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얘는요. 더하기 2예요. 근데 얘는 더하기 4야. 더하기 8이네. 한 번만 더 확인. 더하기 16 맞네. 그러면 더하기 얼마? 32. 라는 규칙도 되고요. 제가 좀 전에 에이씨 라고 했는 게 공교롭게. 왜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갖다가 다 봐보시면은 잠깐만 2의 1승에서 빼기 1 한 거네? 잠깐만 2의 제곱에서 빼기 1 한 거네? 2의 3승에서 빼기 1 한 거네? 2의 4승, 5승, 2의 6승에서 빼기 1 한 거네.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얼마? 64가 더해지겠죠. 즉 127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128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2의 7승에서 빼기 1 한 거네. 되셨나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쉽죠. 솔직히 그냥 1. 0, 1, 0, 1, 0, 1이 반복되는 수열이겠네. 얘도 그죠? 4, 1, 3, 5, 4, 1, 3. 물론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다? 5가 나오겠다. 10번 조금 헷갈릴 겁니다. 7, 1, 2, 1, 2. 물론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긴 해요. 한 거긴 한데. 유추할 거는 얼마가 되겠다? 1. 잠깐만.
위에 거하고는 다르게 010101 하고는 다르게 얘는 쌤 그러면 이 7은 뭔데? 1212만 볼 수 있는 거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 수열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꼭 첫째 항부터 모든 규칙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첫째 항은 이렇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가는 수열들이다. 물론 그거는 제가 그냥 숫자만 나열했을 때는 그런 정보가 불명확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수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첫째 항만 그럼 아니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숫자까지. 첫 번째 숫자부터 다섯 번째 숫자까지는 뭐 그냥 뭐 이렇다가 여섯 번째 숫자부터 규칙성이 생기는 이런 수열들도 있습니다. 에이, 쌤, 씨, 너무 지금 우리 또 필요 없는 거, 교과 과정에 없는 거, 막 괜히 막 또 그런 거 가르치고. 아니요, 이거 나와, 문제. 물론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나와. 나오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뭐 물론 그 없는 거, 필요 없는 걸 갖다가 설명드리고 가르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나옵니다. 혹시 다섯 번째 수열, 수열, 그렇지, 수열은 수열이지. 이거 다음에 나오는 숫자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제가 좀 에바한 거는 맞아요. 에바한 거는 맞는데 제 의도대로라면은 이거는 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숫자냐 하면은 왜씨 뭔데 뭐가 규칙인데 18, 28, 18, 28, 18, 28 그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 우리가 파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도 했잖아. 파이는 뭐예요? 원주율.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는 파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파이는 3.14 얼마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이런 무리수잖아요. 근데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인데 요렇게 파이라는 문자 이름이 붙은 거예요. 파이는 앞으로 평생 파이야. 그러니까 이런 파이처럼 이름이 붙여진 고유한 이름이 붙여진 무리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적분을 가시거나 확통을 가셔도 사실은 나와요. 확통에서도 나오는 문자긴 한데 2.718281828 등등등 나오는 요런 숫자를 우리는 2라고 부르게 됩니다. 2 소문자 2 대문자 쓰시면 안 돼요. 되셨어요? 요런 무리수예요. 니 왜 파이는 3.14까지밖에 안 쓰고 그건 제가 못 외워서 나는 진짜 파이 이런 거 막 외우거든. 난 제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내용량을 갖다가 저런 데다가 쓸 여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는 그러면 왜 아니 이거 저도 이게 사실은 작년 아니다. 작년 말인가? 예, 그 이제 수혈하면서 제가 이렇게 칠판에 수혈 들어가면은 칠판에 이런 숫자들 막 나열하면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반에 조금 수학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너 이 새끼 이 숫자 아는지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2, 7, 1, 8, 2, 8 그러니까 저는 원래 2.71까지밖에 못 외우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나 몰랐어. 1828이더라고. 물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숫자 나옵니다. 그래서 와씨 2.7 18 28 18 28 뭐 그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런 그래서 덕분에 외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 얘는 좀 애매하긴 하죠. 예, 그래도 이 무리수 2를 쭉 나열한 수열이다. 그럼 규칙성은 있는 거니까 뭐 수열은 될 수는 있습니다. 좀 억지스러워서 그렇지. 자, 이제부터 이런 수열들 그래 알겠다. 신기하다. 이름을 갖다가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열에도 이제 이렇게 고유한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이. 즉 얘처럼 첫 번째 수열이요.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앞뒤항에 숫자의 앞뒤항에 차를 보시면은 3이야.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차를 보시면은 3이야. 차를 보시면 3이야. 차를 보시면은 3이야. 되셨나요?
즉, 차가 이제 우리가 요 다음 강의 때 배웁니다. 차가 영어로 difference예요.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 different. 되셨어요? 그 어찌됐든 차가 동일한 거야. 차가 일정해. 수열이야. 일정, 같은 거예요. 같은 등자를 써서.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은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같은 등자의 차이. 차가 같은 수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곱하기 2야. 이제 B. 앞에 항분의 뒤에 항 해주시면은 2고요. 앞에 항분의 4분의 1분의 2분의 1 해주시면 2잖아요. 2분의 1분의 1 해주시면 2잖아요. 물론 뒤에 항분의 앞에 항 하시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만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 B가 영어로 ratio예요. B. 물론 그냥 같은 숫자가 곱해진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B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B가 항상 같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좀 전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초반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갖다가 배우시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수열은 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유명까지는 아닙니다. 피보나치. 스펠링 맞을 거예요. 모르겠다. 예, 수학자 피보나치가 만든 수열이라고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 두 항의 합이 다음 숫자, 앞 두 항의 합이 다음 숫자가 되게 하는 피보나치 수열. 유명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담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좀 지울게요. 얘도 지울게요. 뭐 공간상으로 수열 아닌 거는 지웁시다. 얘는 이제 봐보시면은 요 두 항의 B를 갖다가 보시면요. 뭐 물론 1분의 1은 아무 의미 없고 1분의 2잖아요. 그 다음에 2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의 5예요. 5분의 8이에요. 8분의 얼마 13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13 다음에는 그러면 21 나오겠지? 그러면은 13분의 21이에요. 뭐 등등등등. 요렇게 앞두항의 B를 갖다가 해보시면은 왜 수열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수의 나열이잖아요. 저 뒤에 나오는 예를 해보시면은 어떤 특정 숫자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가끔씩 보다 보면은 나오는, 그리고 옛날 영화를 보다 보면 뭐 보물 사냥 같은 그런 그 동양 쪽 말고요. 서양 쪽 그런 그 영화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황금비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자연 현상도 다 뭐 이 황금비를 알고 보면 따르고 있고 뭐 미켈란젤로 뭐 그 다빈치 뭐 어찌됐든 뭐시 그 모나리자도 뭐 다 황금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시 음모론도 막 나오고 그래서 황금비 골든 레이시오거든요. 다 구라예요. 다 아무튼 억지예요. 되셨어요. 아무튼 예, 뭐 그래도 그런 이제 영화의 주제를 만들어 준 굉장히 유명한 수열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찾아놨어요. 6번째 요놈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자체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규칙이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앞뒤항의 차가 엄마야 잠깐만 2, 3, 4, 5, 6, 7이야. 차를 보니까 얘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네. 차가 앞뒤항의 차가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론 이 자체도 수열이지만은 차가 너무나도 극명한 수열을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이거는 차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앞에서 배웠던 거 빨리 갑시다. 왜? 더하기 1, 더하기 1 같은 숫자가 계속 더해지는 거네. 등차 수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차가, 근데 요 밑에 것도 바로 차가 2, 4, 8, 16 2, 4, 6, 8 같다라면은 등차 수열이었겠지만 동일하게 2, 4,
8, 16 이렇게 가네. 즉 차가 또 뭐를 이루네? 등비 수열을 이루네. 되셨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가 우리가 아는 어떤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개차 수열이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요거 세 개는 피리어딕,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앞에서 배웠잖아. 주기 함수. 주기처럼 어떤 그죠? 숫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정 패턴대로. 반복. 그래서 피리어딕 수열이 되겠습니다. 피리 수열. 물론 수열은 시퀀스입니다. 되셨나요? 이런 수열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수열들 그러면 이게 수열 단가요? 아니요. 뭐 일종의 이제 군수열도 있게 되고요. 또 막 여러 가지 잡수열들이 많아요. 자,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떼는 늘 갖다가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다음 장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라떼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요 교과 과정이 어땠냐면은 등차 수열 배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등비 수열 배웠어요. 개차 수열 배웠습니다. 개차 수열을 배웠고 우리는 이제 개차의 개차, 차의 차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뭐 수열을 이루는 그런 것까지도 했어요. 저희는 피리오딕 수열은 뭐 아니 그 요렇게 했어요. 군 수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했다라는 이 어휘 자체가 뭐냐면은 얘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 이름을 배우고 수열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얘는 등비 수열이야. 얘는 개차 수열이라고 해. 얘는 군수열이라고 해. 라는 걸 갖다가 정식적으로 배우고 교과서에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수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법, 이런 수열이 나오면 이런 파해법, 이런 파해법, 이런 파해법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좀 익히고 들어갔어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피리오딕 수열은 안 나오고 물론 피부나치 수열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 때. 지금은 가끔 책에 그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 있기도 해요. 어찌됐든. 있는데 그러면 피리오딕 수열은 안 나왔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런 애들을 주기 수열이라고 한단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그럼 얘네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요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는 그거고요. 그 정규 교과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얘는 그냥 잡수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피부나치 수열까지 합쳐서요. 일종의 기타 등등.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근데 자 그러면은 잡수열은 문제 아니요 나오지. 문제에는 나와. 그 일정한 그러면 잡수열은 나오면 그때 그 현장에서 풀어야 돼요. 그냥 센스껏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곧잘 했어요. 저는 수열이 좋아가지고. 자 얘들 좀 지우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수열이 좋다 보니까 곧잘 했어요. 그래서 등차, 등비, 개차, 군수열 이런 거 잘했단 말이지.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식 잘 뽑아냈어. 근데 그걸 식 뽑아내다 보니까 모든 수열을 갖다가 다 식을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저희 때 수학 시험 상으로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식 뽑아내서 문제 풀면 있어 보이지. 그리고 혹여나 틀리더라도 답지 보면서 식을 갖다가 세울 때 여기가 잘못됐구나 막 이런 걸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이쁨을 엄청 받았다니까요. 다른 애들 그 콤마 하면서 막 숫자들 막 나열하면서 점점점 그러고 있을 때 저는 싹 정리 다 해가지고 딱 깔끔한 시그마까지 딱 써가지고 식을 갖다가 딱 적어버리면은 교수님들이 진짜 너무 깔끔하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무튼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군 수열, 개차 수열 플러스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 수열. 보통 얘네들이 왜냐면은 얘네들이 배운 거니까 등차, 등비, 개차, 군 수열까지는 배웠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문제에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피리오딕 수열이란 말이지. 그 순환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엔간한 수열들은 다 그것도 뽑아낼 수 있고 일반식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거만함. 플러스 수열은 이게 단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예요. 원체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열에 전부 단가 보다. 아니지. 피부나치 수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식으로 그러니까 식을 갖다가 세우지도 못하면 물론 세울 수는 있습니다. 세워봐야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얘는 그 세우는 것도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나 돼야지 할까 말까 한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갇혀 살았던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는 뭘 배우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등차 수열을 배워요. 등비 수열을 배웁니다. 끝이에요. 와싸 개꿀이 아니에요. 일장 1단이라기보다는 단이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에이, 쌤, 등차, 등비,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까지 이럴 필요가 있나?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때도 등차, 등비, 개차, 군수열 배웠지만은 순환하는 이런 수열, 잡수열 때 나온다니까요. 문제에 나와요, 당연히. 그냥 잡수열, 기타 등등. 동일한 겁니다. 등차, 등비, 교과 과정에서 배웠으니까요. 얘네들은 당연히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되냐? 다 묶어서 뭐가 되냐? 잡수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등차, 등비 플러스 잡수열이 문제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개차 수열 같은 경우도 좀 그래서 뭐 식 세우고 뭐 왜 우리 때는 개차 수열을 배웠으니까 개차 수열 식 만드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배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우고 뭔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뭐 끝에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식을 갖다가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식을 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걸 못 물어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낫다니까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등차, 등비, 개차, 개차의 더블 개차. 그러니까 개차의 차가 수열을 이루는 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저는 더블 개차라고 하는데 개차 수열에 군 수열에 이런 걸 갖다가 배우다 보니까 수열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수열은 이게 단가 보다. 라고 착각을 했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등차 등비만 배우니까 일단 배우는 거는 수열은 이게 단가 보다. 설마 그런 착각은 안 하겠지. 아무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한테는 더 무궁무진한 잡수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수열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쉽게 집착해서 풀려고 하면은 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내고 그냥 숫자 나열하면서 유치하게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그걸 갖다가 조금 정리해서 순서대로 이번 강의는 정리 잘 해서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명심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리 다 하자면은 등차 등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제 우리가 수능에서만 그러면 등차 등비 수열은 수능에 안 나와요. 나오지만은
순수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수능에서 해봐야 뭐 2점짜리, 3점짜리 이런 문제에서 나오고요. 4점짜리에서 나오는 수열들은 90% 이상이 잡수열입니다. 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음 강의 등차 수열 파트 1, 2로 나뉘어지는데요. 파트 1만 아니다. 파트 1, 2 다 하시는 게 낫겠다. 예,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